안녕하십니까. 평택부동산 메카TV 공인중개사 김지철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핫한 이슈,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현덕지구는 2008년도 7월 LH공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민국 중구성개발, 대구은행 컨소시엄 4번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함께 5번째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4번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됐듯이 이 지역에 대한 유치 기업, 유치 업종을 무엇으로 해야 할 건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간에는 쌍용 자동차가 현덕지구로 이전한다는 설들이 무성합니다. 왜냐하면 쌍용 자동차는 2026년 초 되면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한 7개 산단의 용도 변경과 함께 새로운 공장 입지에 맞는 가격 선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시간과 자금을 생각할 때 현덕지구가 아마 물망에 오르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토지를 살펴볼 때 거기에 우리가 토지를 투자하고자 하면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여 토지거래 허가제와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경기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현덕면 장수리 포수읍 신영리 일원의 약 70만 평에 대해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여 토지 보상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착공이 할 수 있는 상태에 되어 있고, 주요 업종으로는 주거, 상업, 관광의 기능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쌍용차가 들어온다면 이에 따른 부분적인 개발 계획은 변경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때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면 장수리 267의 4번지 토지를 매매 계약하고 했는데, 우리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지적 공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봤더니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267의 4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1474제곱미터,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거 용도 지역은 유통사업지역이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구역으로 지정되는데, 2020년 8월 15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이 구역 내 약 70만 평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해당 관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여러분에게 생소한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또는 특광시도지사가 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 토지거래 허가제란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 또는 권리의 이전 설정에 대해서 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청에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 대상 토지 면적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눠지는데,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에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그러나 도시외지역이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서는 면적이 25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밖의 구역에서 농지는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상은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관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 또는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따른 금전적 대가가 주어지는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 대상은 자가주거용 택지를 구입한다든가 지역주민이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기에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농업, 축사나 임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또는 비농업인이나 비임업인이 농지, 임야 구입 시 세대원 전원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허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 사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당사자가 해당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계약 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서 허가 신청서를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공동을 하지 못할 경우는 이임을 주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접수가 되면 시장구수구청장은 서류 검토를 통해서 유관부서, 즉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여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불허가 통보 시 1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하여 허가나 불허가에 대해서는 15일 내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거래가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첫째는 그 실소유자, 실사용자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의무 기간에 본래 목적도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토지 취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커다란 세 개의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토지를 농업용으로 샀을 경우는 2년의 의무기간이 주어지고, 임업용은 3년. 임업용이란 뭐냐면 과실수 같은 경우 쓰었을 경우 3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산물이 없는 임야 보존 상태라면 5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거용은 2년, 개발용, 사업용은 4년인데, 개발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토지들, 그런 토지는 4년, 사업용은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입했다면 4년을 써야 한다는 게
개발용 사업 등의 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현상 보존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5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인야, 산 이러한 것들 샀을 경우는 5년의 토지를 취득해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를 득했을 경우 어떠한 현상들이 있냐면 허가의 효과에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득한 걸로 간주해 줍니다. 또한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검인 과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 취소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하고 등기를 완료하기에 취득록서 내고서 등기를 해태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계약이 해제 취소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없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안 되는 거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상속, 증여. 증여라는 것은 무상증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허가 대상 면적 이하 토지 또는 공치법에 의한 토지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하 벌칙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을 제출하거나 사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가격에 약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칙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음은 뭐 중요하니까 서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서,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에 의해서 허가 신청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 신청서의 첨부에는 토지 이용 계획서,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그리고 토지 취득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관청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서는 토지거래 허가에 의해서 우리 일반적인 공법에서 말하지 않는 판례에 의해서 지켜져야 할, 꼭 알아야 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주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허가 받을 것 전제로 계약을 한 경우에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로부터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 확정적 무효로 되지만은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소급하여 유효한 사항이 됩니다. 하여 토지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계약을 체결해서 허가 관청부터 즉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토지 민원과에서 허가체를 해준데 계약을 해서 허가 나올 당시까지 계약을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얘기합니다. 하여 이런 허가를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한 것들은 확정적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되는 내용이 있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에서 허가까지 가기 전에는 어떠한 이행관계가 성립되었고 협력 의무 이행관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 이전 설정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계약 체결하고 나서 협력 의무만 있지 잔금을 달라, 소유권 이전 달라, 허가 작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계약에서 잔금일까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이 도래했는데 매수자가 잔금을 안 준다고 잔금 청구를 할 수 없고 매도자가 잔금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준다고 그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업무 진행에 대한 협력 의무만 있을 뿐 그 어떤 진행이 안 된다.
또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합니다. 그러나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데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하여 토지에 대해서 해당 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 근데 매수자가 야 건물만 등기를 해달라. 그러한 경우도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만을 등기해줘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불허가 처분이 됐을 때.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일원화되어 있어서 법정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들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게 계약했더라도 토지가 불허가 처분됐을 시 건물만을 소유권이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협력 의무가 주어졌는데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도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의무로서 매수인은 협력 의무 이행을 서로서 구할 수 있다. 즉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개 허가 신청을 매수자 위주로 신청하는데 매도인의 어떤 제공 서류의 요청 이런 것을 협력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또 매도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매수인에게 세대원에 관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취업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다 협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대금 채무에 관하여 이행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이행 제공이 없었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그리할 수 있다. 즉 매도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는데 매수자가 서류를 부탁했어요. 매수자에게 부탁했는데 매수자가 안 해줬다 해서 매매대금을 제공을 매수자가 내가 섭취해줄 테니까 매매대금 줘. 그런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협력 의무를 불이행과 인과관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고 즉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당신의 자녀가 외지에 나가 있으니까 그 재직증명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학교가 있으니까 취약증명서 재학증명서 가져와라. 그런데 안 해줘요. 그러한 이유로 너 그런 서류를 안 해주면 내가 매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즉 협력 의무를 한 번 안 해줬다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이 됐고 또한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약정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많은 서류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행을 안 해줄 것 같다. 그러면 특약사항에 토지거래 허가 승인 업무에 필요한 업무 협조를 하기로 한다. 해주지 않을 경우 약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협력 의무, 즉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서로 간에 협력 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어지는데 그 협력 의무 불이행을 하였다 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에 관한 내용인데 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담보 권리를 해가지고 매매 목적물에 처분금지 가처분에서 할 수 있다.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이 대개 보면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지역들이다. 즉 지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지역들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근데 매도자가 이거 금액을 보니까 이 금액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준다는데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 놓고 놨는데 이약금을 주고도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매매대금을. 그랬을 때 그 매매 목적물 즉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관한 절차 청구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피담보 권리로 인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가처분을 한 토지를 매도인이 다른 사람이 팔았을 때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즉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가파른 지가상수가 매도인이 변심할 경우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담보로 가처분을 해두면 매도인이 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판례로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약금. 계약금 어떤 내용들인지 보겠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로 되어야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 체결에 대해서 허가가 나와 소유권 이전 등기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해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로 되어야만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였더라도 매도인은 야 이거 이 양반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계약금을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확정적 무효, 유효로 되는 경우, 확정적 무효나 또는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는 뭐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토지 매매 거래 계약을 허가를 듣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권자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즉 계약을 파기하자 우리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 그럴 때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요시할 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잔금일까지 즉 토지거래 허가 신청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여 이 기간에는 협력 의무 지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 핫한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지역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허가 승인을 득한 후 잔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아마도 좋은 소식이 현덕 쪽에 울려 퍼졌으면 합니다. 이상이 오늘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